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 채널에 정말 귀한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까지 14년 차 된 리병임이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언니를 이렇게 너무 모시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 북한에서의 기쁨조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의 억가생 일기로 뽑혀서 주황당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조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그 억가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 좀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탈북민들 자체를 억가에 대한 걸 정확히 모르다 나니까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몸까지 다 바치는 사람들만 억가에 가는 걸로 한마디로 말하면 궁녀로만 인식이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나는 거기에는 이제 각종 직업들이 다 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이라공도 있고 정원을 관리하는 원예사도 있고 또 짐승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여러 곳으로 가는 걸 다 억가의 명칭하에 우선 토대를 보고 품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다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뽑아 가지고 가는 거에 우선 건강해야 되니까 전염병이 없어야 되고 혹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가까이 가면은 특히 더 하니까 그 정말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만수무강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오면은 옷가라 하면은 다 기쁨조를 내 몸을 다 바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그런 인식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출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태어난 곳은 어디신가요? 저는 양강도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양강도에서 선발이 되셔서 그 주황당까지 올라가기 전에 양강도에서 그 신체 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도 여기로 말하면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억가라는 게 주황당에 억가라고 특별히 가가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주황당 조직부에 억가 지도원들로 개별적으로 각 도에 한 명씩 파견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억가라는 게 따로 생겼거든요. 억공장이라고 있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서 대학엔 붙었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한자로 있으면서 어머니가 좀 나으면은 대학을 가라. 그럴 때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종합대학 철학부 내가 희망하는 대로 보내주마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옷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재봉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금방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받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하루총위원장을 했거든요. 하루총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 군사하루총회 갔는데 그때 그 도당 지도원 되시는 분이 거기 일보실라 오셨다가 저를 보더니까 이제 참 뭐 저는 그렇게 이쁘다고 자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엄청 지금 겸손하신데 너무 예쁘세요, 진짜. 그건 아닌데 그때 아마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그 새까만 모직 북한에서 이제 그 모직 양복을 입고서 이제 그날 눈이 왔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착 들어갈 때 그때 아마 그분한테는 제가 너무 예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이 보더니까 이름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이름 적고 지금 뭘 하는가 이렇게 적더니까 그때 그러더라고. 여기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분도 있네. 하며 그러더니까 그래 속으로 그때 저는 저분한테는 내가 엄청 미인으로 보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시발점이죠. 그분이 이제 저 이름하고 그걸 적어가지고 가더니까 그때 당시 이 군에는 옷가지돈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당에 그분이 올라가셔서 이제 아마 저 이름과 주소를 그 주황당 옷가지돈이 내려와 있는 그분한테
이름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아, 억가지더니 네.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니, 그렇게 좋은 네. 축은 아니고 네. 지금 말하면 뭐 이 나이에 치매만 걸려도 다행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제가 진짜 이게 우리 언니를 이제 나이는 바뀔 수는 없지만 야 진짜 엄청나게 동안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진짜 봐줬어. 이렇게 제가 같은 여자지만 너무 예쁘시다. 아, 그래도 네. 미인분하고 같이 찍으니까 제가 좀 쫄리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억가지돈이라고 아마 그분들은 제가 그때 18살이었는데 그때 그분은 한 50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왔어요. 네. 가족관계 이제 그런 거 다 서류를 만들더라고요. 그 도전도 쓰고 기력서를 써가지고 그러면 그 문건을 다 만들더니까 네. 신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우선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해야 어디 가서 네. 뭐 어떤 일을 해도 하니까 그 신체 검사 하는데 그거는 산부인과는 당연히 해요. 예, 그걸 무슨 처녀인가 아닌가 이걸 떠나서 네. 산부인과 질환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에서 보면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옷을 다 벗고, 네,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벗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신체 검사를 다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네. 지금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체 검사 같아요. 우리가 건강 검진 받으면서 산부인과 가면은 거기도 똑같아요. 네. 이 그 가운. 걸치는 네. 한자복식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입고 가서 부인과 질환이 없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더하면 천유막이 네, 있는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이제 생활을 너무 난잡하게 하면은 네. 그 안 되니까 그 정말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가 네.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꼭 아가씨가 필요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니가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걸쳐서 이렇게 주황당에 올라가서 주황당에 올라가서도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또 한 번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평양에 이제 주황당 부름이라는 증명서를 해가지고 네. 이제 번평양 역전에 내리니까 주황당 억가지도원이 네. 마중을 나온 거예요. 네.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빈지에다 태워서 네. 주황당 그 청사를 간 게 아니고 모란봉 여관. 그래가지고 그 모란봉 여관에다가 호시를 정해져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네. 그분이 다음 날에 또 그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뽑혀온 사람들이 한 20명이 됐어요. 20명. 네.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란봉 여관에서 자고 다음 날 되면은 주황당 지도원이 차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그때 주황당 조직부 청사 후에 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죠. 네. 아 금방 평양을 처음 가 보니까 완전 그 천뚝이죠. 네. 이렇게 이제 타고 주황당 청사를 간 거예요. 이제 주황당 청사에 가면은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주황당 조직부 부부장이 마지막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분한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때로는 2명, 3명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서류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그분이 마음이 그분 눈이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표시를 하는 거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신체 검사를 그때는 안 했어요. 예. 왜 합격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내려가라 해서 참 그때 네. 평양에 처음 가보니까 너무 다 신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보이부 교환수 하던 좀 네. 생기고 이런 예쁜 여자들이 네. 그다음에 무슨 보이부 교환수라든가 그다음에 함흥 지금도 그 함흥철도병원 네. 그 간호사 한 분도 기억에 남고요.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강도에서는 그때 2명 갔어요. 네. 더이민연의 타자수 하던 분 같이 가는데 저는 그때 생긴 같이 그 우리 생활하던 분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너무 겸손하셔서 아니 그랬어요. 그때 어릴 생각에 예, 제 예, 생각에 봤을 예, 때 예.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못 떨어져서 다시 모으는 거 그게 이제 그때 나이를 보니까 제일 나이 부는 분이
많은 분이 네. 23살이더라고. 23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미 전에 평양에도 다녔다며 평양을 좀 하니까 우리 가지 말고 네. 평양에서 좀 놀다 가자. 어. 그래가지고 저희 한 주일을 그 언니 따라서 오. 평양 시내 곳곳을 예, 구경 왔던 다니고 김에. 왔던 김에 뭐 이거 떨어져서 다시 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뭐 기껏 놀다 가자. 실제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배짱도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중앙당에서 관리를 안 관리를 했거든요. 안 하는, 예. 그리고 우리끼리 지금 그 모란봉역 안에서 네. 묵으면서 나가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놀고 고진 한 주일 더 있다 내려왔어요. 와. 내려오면 이제 거기서 내려갈 때 뭐라 그런가 하면 꼭 도당에 들려라. 네. 도당 간부 일가에 네. 가라고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벌써 저를 데려갔던 중앙당 지도이 먼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네. 들어가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래. 음. 아니 저 아무래도 못 붙을 것 같아서 평양에서도 놀다 왔습니다. 어머. 그랬더니까 야 진짜 너희 배짱 좋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뭘 모르니까 네. 배짱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었고 그때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리 붙었다. 네. 붙었는데 알려줄까 그런 거 중앙당 소환장이 네. 떨어질 때까지 절대 비밀에 붙여라.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집에 갔는데 말도 못하고 진짜 그때는 뭐 조직에서 하라면 하란 대로 해야죠. 그 어기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부모들한테도 말하지 말라. 네. 근육한테도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네. 말 안 하고 있었죠. 얼마 동안 한 1개월 정도 있어서 소환장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죠. 그때 18살인데 이거 부모 떨어져서 못 살 것 같고 안 가겠다고 네. 진짜 울었어요. 안 간다고. 네.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당간부를 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그때는 네. 안 가면은 뒤에 나쁜 걸로. 맞아요. 일생 어디 출세도 못하고 학교 가는데도 걸리고 항상 그 딱지를 붙여놓는 거죠. 맞아요. 나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울다가 그다음에 부모님이 너 가야 된다고 네. 안 가면 안 된다고 집안안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게 됐죠. 네. 가게 돼서 이제 소환장을 겠고 거기 다 이제 전화로 도당에서부터 중앙당에다 보고를 하고 연락이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기분이었는가 하면은 그 네. 뷔페 갔다 하면은 이제 예쁜 옷 입고 네. 예쁜 일만 시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 벤츠를 갖고 마중을 범평양역에 나왔는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싣고 가더니까 어디로 가는 모양이다 해서 가보니까 옥류교 다리를 건너서 쭉 가더니까 후에 보면 그게 만수무강 연구소예요. 예.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니까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우각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예쁜 옷 입고 네. 예쁘게 화장하고 네. 진짜 그런 데만 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시킨다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기쁨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북한에서는 그 선발을 할 때 기쁨조 선발이라는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돼서 굉장히 조금 그게 충격이었는데 지금 억가생으로 선발이 돼서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쁜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겠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합격돼서 온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다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한 방에다 방을 큰데 이제 거기서 한데 저기서 식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침에는 밥, 네.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밥국수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사탕 2kg. 네. 그 북한식으로 이야기할게. 네. 과자 2kg. 네. 그다음에 교복을 공짜로 주고 일반 대학생들이 받는 게 김일성 장학금이 그때 3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30원인데 그 30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그 30원 중에서 네. 15원을 식비를 내요. 식비를 바치고 네. 15원은 우리로 말하면 여기식으로 용돈이죠. 용돈이죠. 네. 그러면 그때가 80년도, 70년도. 제가 그게 간 거는
74년도인가. 70년도 때에 네, 그때 그렇게 일기생이에요. 일기생으로 이제 억가생으로 선발이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의학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억가생들만 따로 다니는 대학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임시 상설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일가 가족이 나와서 말하는데 이제 나와서 우리 생활을 자주 보지 않나요? 이제 보고 담임 선생도 억가로 뽑혀가서 그 담임 선생님은 그때 48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의 남편분이 봉화진이어서 호흡기내과 과장이었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직책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그 만수무강 연구소 그분이 호흡기 과장인데 호흡기 연구소 서장으로 된 거죠. 그 이중적으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황당에서 임명을 한 거죠. 우리 담임 선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는 아까 그 신체 검사가 소리가 나왔는데 올라가서 이제 다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산진여소라고 여기 그 남산진여소, 봉화진여소를 아는 분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게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갔다고 하는데 실제 억가에 가서 신체 검사는 남산진여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넓은 범위는 잘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제가 겪어본 건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산진여소에 가서 똑같아요. 신체 검사는 그 우리 도에서도 했고 한 것처럼 뭐 우선 간염, 결핵 그게 첫째고 물론 산부인과도 질병이 있나 없나 봐야 되고 뭐 천염하게 그거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품성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으셨나요? 거기 만 2년이요. 2년 동안? 네, 근데 그래서 준위 자격을 주는데 우리는 우산화 갔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대학에서는 교도대, 봄에 모내기동원, 가을에 다 가죠. 우리는 없었어요. 순 공부만 했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억가생들은 이게 없죠. 엄청난 혜택이죠. 그거 없죠. 이전처럼 김일성 장학금 받았죠. 그때 일반 대학에서 김일성 장학금이 30원이었거든요. 그거는 대학에서 한두 명. 한두 명인데 그때 있을까 말까죠. 근데 저희 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장학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그렇구나. 없었거든요. 2세대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구나. 그런데 아까처럼 정말 말씀드렸는데 그 맛있는 그 아침에는 밥, 입밥에 고기, 점심에는 정말 그 만수무강 연구소 안에서 음식질은 최고의 그 능력자들인 요리사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일가 가장님이 나와서는 우리 뽑아온 게 20명인데 20명의 이 문건을 김정일인데 가서 다 사인 받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들도 친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친한다는 게 무슨 여기를 한쪽으로 이상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정신을 집중하면 자기 본심 가업을 바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강요를 하죠. 저기 학교 졸업을 이제 처음에는 원래 그 담당 간호사를 간다 해가지고 간호학을 먼저 배워줬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게 뭐인가 하면 정치위원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다른 것보다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처녀 시절이 영원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있다도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가 자격증을 받으면서 후에라도 내가 결혼도 하고 사회 나가서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겠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시발을 했어요. 이왕이면 공부를 좀 더 시켜주고 준위 자격이라도 달라. 그래서 연장이 된 거예요. 처음에 1년이었어요. 1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떤 분위기가 돌았는가 하면은 그 학급에 20명인데 선생님이 하루에 오더니까 그 하장 곱게 우리 교복을 무상으로 줬어요. 치마 저고리를 그 무상으로 줬는데 누구한테 누구하고 하장을 좀 곱게 하고 나오래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군관들이 대자
두 줄에 별 레알 달았죠. 키고 이런 분들이 오니까 차를 2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새까만 벤츠를. 근데 앞에다 노란 깃발 2개가 뽑았어요. 그 노란 깃발은 1호 행사란 소리예요. 그래서 4명 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 평양 시내에서 가는데 보니까 모란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란봉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군대들이 그 보초를 섰는데 미라기는 가면은 1호 행사 딱 일더라고.